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훈부 장관이 우리 보훈 복지 지원을 위해서, 우리 보훈 가족 복지 지원을 위해서 천주교 서울 대주교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처음에 우리 보훈부 장관이 여성으로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하기가 힘드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타 기관과 아니면 타 업체와의 협의에 훨씬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서 피력한 그대로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여성은 같이 서로 이 사업을 논할 때 여성이 강하게 또 간절하게 요구할 때는 남성 쪽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인간의 그 본질상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강정의 법무부 장관 여성관이 오셨을 때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점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피종진 보훈처장이었을 때는 그분은 여성이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피종진 때의 보훈처장은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 중령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훈처장으로 와서 우리 사회에서 서로의 인과관계가 좀 소연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적극성도 좀 떨어지고, 뭐로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훈부 장관, 지금 여성 강정희 장관은 이점이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남성과 다른 점을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덮어두고 나서라도, 이분은 우리 국가의 각 고위직에, 그러니까 고위직이라서 기관장은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하는 고위의 중요한 역할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타 기관과의 서로가 의논을 주고받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장관이라고 소개가 된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믿어왔고,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과장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장이 여성일 때는 남성이 부서장과의 달리 좀 양보하는 그런 면이 다분히 담겨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좀 끝까지 할 수 없지 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양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능한 한 같은 값이면 그렇게 흐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강정희 보훈부 장관이 물론 이제 생명여대 5년 동안 총장도 했고, 또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연구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또 여러 가지 협의하는데 그런 부서에서 고위직으로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과 달인이에요, 달인.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 업체와의 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는 또 어디를 갔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다가 일단 한 군데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 갈 텐데 계속 대기업만 진행할 수가 없고, 또 부서 요소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셔서 이번에는 천주교 창을 두들겼어요. 천주교 서울 대주교를 방문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훈 복지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국가유공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천주교 대주교를 지난 29일 날 목요일 오후에 방문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서 모든 보훈부 가족들이 예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훈문화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이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 천주교 대주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보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더군다나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왔던 거는 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없어서는 생길 수가 없었다 라는 면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강조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대주교께서도 관심을 좀 갖고 우리 보훈부 복지를 위해서 혹시 보훈부에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천주교 대주교 쪽에서 바라볼 때 이러이러한 것이 보훈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서심없이 안을 내놔서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겁니다. 서울 대교구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크든 적든 또 있든 없든 우리 강정희 보훈부 장관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만날 거예요. 왜? 우리 보훈부에 이런 분이 협력을 좀 해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어디든 그래서 머리를 숙여가며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 존립한 이유는 이런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몸을 희생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냉대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분도 흔쾌히, 더군다나 일단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나 천주교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제가 지금 예견하기는 천주교를 먼저 창을 두들겼으니까 요 다음에는 아마 기독교 쪽으로도 창을 노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나기에만 옷을 젖는 게 아니라 가랑비를 계속 긴 시간 맞으면 옷이 젖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표가 나게 예를 들어서 소낙비처럼 한 번에 대주교님 우리 보훈부 가족들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깔려 있는 우리 보훈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앞으로도 또 계속,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그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일단 더 든든하게 받쳐줄 때 우리나라도 더욱더 선진국 아니면 더 나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들로 만나는 사람마다 홀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훈 가족들은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부임해 온 것을 처음에 여자기 때문에 우려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훨씬 효과가 더 크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보훈부 장관이, 굉장히 장관께서도 한번 이렇게 노크를 해보니까 전혀 박 쳐 있는 문이 아니더라고요. 노크를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대기업체, 일부 기업하고 지금 뭐 계약도 했지만은 일부 기업,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제 출발점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떼야 천리길 갈 수 있잖아요. 첫 걸음. 이 첫 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천리를 가야지라는 마음을 굳게 가졌을 때 가지는 거지, 아, 이거 갈까 말까, 이래도 될까 저럴까 하면은 끝까지 가다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맙니다.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큰 효과가 없죠. 그래서 성급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우리 보훈부 가족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단체나 아니면 그런 기관을 미리서 시장조사를 해놓고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갈 정도로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한 선에서 또 우리 그 보훈 가족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국가 유공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편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 보훈부 장관을 열심히 응원하고 뒤에서 박수 쳐주면서 그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도 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또 보훈부 장관이 이제 그 다음엔 천주교, 그 다음엔 또 어디를 가실까 라는 것은 본인이 계속 또 시장조사를 하고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를 가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해놓고 조사 중에 있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을 못하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공직생활 경험으로 봐서 거기에 목표를 두었다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직원들한테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도록, 그런 거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과연 어디를 다음에 방문하면 좋을까, 이런 선정 작업도 하고 해서 우리 이제 보훈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상향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거라 믿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절망 속에 있지 말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응원하고, 때로는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큰 박수로 힘을 갖도록 후원해 주는 것도 좋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